매년 증가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악덕 임대인들로 인해 세입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타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손이 너무 떨리고 화가 나는데, 근데 파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대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됐다는 한 여성.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아빠랑 저 둘인데, 나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게 돼서, 그래서 그나마 싼 은평구 쪽으로 알아보게 됐는데, 작년 5월 여성은 자신의 형편에 맞는 금액의 집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중개인분이 강서구 쪽으로 가면 이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까지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다 해서 강서구에 집을 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 집을 알게 됐고,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했답니다. 이자 지원을 받으면서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냥 다 이런 거니까 보증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약까지 추가했고, 그 특약은 집주인이 바뀌어 새 표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네. 뭐가 문제죠? 심지어 여기에 국세 체납 사실 없음이라고 체크돼 있었는데, 하나도 없고 당시에는 세금 문제도 없었습니다. 깔끔한데요. 며칠이 지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집주인에게 문의한 피해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떤 보험사에 가입을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합니다. 모든 보험사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가입된 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전화도 받지 않고요. 항의하자 연락을 끊은 집주인. 이 허그 측에 이미 임차 보증금으로 사고가 한 번 터졌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집주인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도 빌려가지고 진짜 생활비로 당장 써야 될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만들어서 이사를 온 거거든요. 동일한 집주인에게 유사한 피해를 본 세입자만 80명 오. 이상인 상황.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해요. 제가 2020년 3월에 직계약을 했고요. 계약 당시 꼼꼼히 확인한 등기부 등본은 이상 없이 깨끗했다는데요. 그거는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압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전세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집이 압류된 것. 계약을 연장한 뒤 우연히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했는데 하자 보수가 발생했어요. 이 상수도가 저희랑 터지면서 연락하니까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세입자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집주인 김 씨. 등기부등 떠오니까 2월 4일 날짜로 압류가 걸려 있고 세무서 걸려 있는 거죠. 계약서 쓸 때 보증보험 들어주기로 하고 안 들어준 건수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를 어길 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서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대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아, 그냥 법대로만. 네, 법대로 하세요. 근데 법 좋아하시잖아요. 본인 이미 와.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시는데. 와. 나는 사기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진짜 화난다 이거. 새벽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일 검색하고 너무
다른 피해자들 어떤 내용은 없나 이런 고민들도 잠을 잘 못 자요. 나가시겠습니다. 파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김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좋아서 못 준 건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해 주기로 하셨으면서 가입 안 해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금이 많이 나와서 가입 불가예요. 앞전에 세금 다 냈어요. 이번 연도에 세금이 폭탄 나온 거 모르세요? 계약서를 왜 그렇게 마지막으로 써요? 전세 계약하신 게 언젠지 알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오늘도 있어요. 예? 집이 압류된 상황에서 아, 계속 이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그런 거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액 체납자이신데 어떻게 전세 계약 오늘도 하신 거죠? 체납자하고 무슨 상관이 전세 계약하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교묘하게 법망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피해를 막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법에 최고예요. 맹점이 있군요. 네, 그 방법밖.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바로 그런 틈을 파고들어요. 허점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 어떤 방법도 없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 팔지도 못할 건물을 경매 신청해서 사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압류돼 있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 이거 산다고요? 문제는 압류된 집을 낙찰받게 되면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까지 함께 세입자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 무슨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에도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 경매 대금과 세금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도 그다음부터 알아봤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애초에 이게 지금 되게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라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임대차 계약서 때 본인이 와서 그 당일날 무조건 그 보증금을 들지 않으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잔금날 그분 같이 그렇죠. 손잡고 그거밖에 가서 보증금 없겠네요. 같이 들면 되죠. 그건 같이 들면서 잔금 치르는.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있다는 세입자들. 되게 많은 경험이 있어요. 다 지금 피해 상황도 모르고 있고 저희는 정말 발톱만 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하루빨리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